원래 양식인데? 맨 처음만. 양식은 질문 양식을 좀 네, 저 양식 오른쪽 아래 살짝 떨어져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아, 예. 아니 저거 아래 흰색 선이 저거 내가 입학하기 전에 만든 거야. 사실 내가 쓸 때는 나 저거 붙여서 썼어. 되게 좀.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정석환이고, 이번에 발표할 세미나 논문의 제목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BR Circular Patterns, Comprehensive Framework with Measurement Uncertainty and Unbiased Prediction Model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제목으로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서큘러 패턴을 사용해서 카메라 인테리지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uncertainty 또한 추정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작년 CBPR의 하이라이트 페이퍼로 이제 선정이 되었으며 올해 언서튼티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여서 티파미에 현재 투고된 상태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논문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논문을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 카메라 인테리지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세미나는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당 학회가 명망 있는 학회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해당 논문이 좋은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제 독창적인 연구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논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해당 논문은 연구적 기량을 높이는 데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좋은 논문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에게 통찰력을 주는, 그래서 다음 연구적인 단계로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카메라 인텔리전스 캘리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카메라에 들어오는 3차원 레이를 이미지에 수정시키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이제 3차원 점을 이미지 플레인에 투영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저는 3차원 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인텔리전스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데는 이렇게 체커보드와 같은 타겟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오른쪽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서큘러 보드를 사용하고 있죠. 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타겟을 사용하고 연구자가 의도한 타겟 내의 피처를 어떻게 잘 찾을지로 연구가 구분지어집니다. 다음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체커보드와 서큘러 보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커보드는 렌즈 왜곡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포인트가 픽셀 레벨이기 때문에 낮은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 포인트는 체커보드에서는 코너점, 서큘러 보드에서는 원의 중심을 의미를 합니다. 원의 중심은 컨트롤 포인트가 서브 픽셀 레벨이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지만 렌즈 디스토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서큘러 보드는 렌즈 왜곡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서큘러 보드 기반의 방법론들은 어, 큰 에러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체커보드는 저희가 이미지로 봤을 때 여기 코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어디를 이제 코너로 지정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큘러 보드는 경계점들을 가지고 원의 중심을 추정하기 때문에 체커보드보다는 더 적은 에러를 갖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렌즈 왜곡이 이제 문제인데요. 어, 아이고, 네. 여기서 이제 타겟 플레인이 이제 노멀 플레인으로서 투영이 될 때 원이 타원으로서 투영이 됩니다. 하지만 노멀라이즈 플레인에서 이 타원이 이미지 플레인으로 투영이 될 때 이제 왜곡된 원, 이 본문에서는 블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원으로서 투영이 됩니다. 이는 이제 렌즈 디스토션 때문이고요. 이 렌즈 디스토션에도 강건하게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찾음으로써 카메라 인트린직 파라미터와 그리고 왜곡 개수들을 추정하는 것이 어, 본 논문이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언서티티는 을 필요로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관측값은 종종 노이즈를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상적인 카메라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둘 다 이제 렌즈 디스토션 때문이죠. 따라서 인티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닌 확률적 분산으로 모델링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지만 이제 기존의 캘리브레이션 언서티티 연구 같은 경우는 체커보드에만 한정이 돼 있고 센트로이드 그 서큘러 보드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컨트리뷰션은 센트로이드에 대한 언서티티를 추정하고 추정한 언서티티를 기반으로 패턴 디텍션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성능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순서로는 피처 디텍션하고 이제 그에 대한 언서텐티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언서텐티를 가지고 이제 그 패턴 디텍션 즉 블록 디텍션과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언서텐티부터 먼저 언서텐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네. 메저먼트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이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타겟입니다. 타겟은 흰색 배경에 검정색 원이 이제 놓여져 있는 형태로 이는 이제 TIR에서도 잡힐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TIR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죠. 이렇게 이 이미지 상에서 이 타겟 플레인의 원을 이렇게 이미지 플레인에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블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이제 엔사이드드 즉 다각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이제 각 모서리로서 이제 다각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점의 위치가 이제 경계점의 위치가 이제 경계가 명확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텐시티가 변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점진적으로 인텐시티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바운더리 점인지 알 수 없으며 바운더리 포인트에 대한 이 때문에 바운더리 포인트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추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앞서의 다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말근 공식과 UV에 대한 1차 모멘트에 대한 수식 그리고 무게중심에 대한 식이 사용이 됩니다. 각 식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신말근 공식은 이도 이제 그림 정리로서 증명할 수 있는데 신말근 정리는 다각형이 있을 때 다각형의 모든 모서리에 대한 좌표를 알고 있으면 다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박근 공식을 활용하면 앞에 말했던 다각형의 넓이를 알게 되죠. 다음은 이제 UV에 대한 1차 모멘트 수식입니다. 어, 그림 정리는 이제 면적에 대한 2차원 적분을 2차원 적분 어려운 2차원 적분을 경계선에 따른 1차원 선적분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다음 수식처럼 말이죠. 해당 수식을 전개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이제 제로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그런 분야인데요. 무게중심은 1차 모멘트를 넓이로 나눔으로써 무게중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수식이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수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운더리 포인트에 대한 언서텐티를 이제 센트로이드의 언서텐티로 전파하는 본격적인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이웃 경계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약 조건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경계점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위에 있는 수식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전기분포 수식이고 이를 이제 경계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제한 조건을 사용을 해서 사후 분포, 사전 분포 그리고 이제 라이클리후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자꾸 그래서 이제 사전 분포는 이제 연결성을 고려하여서 경계점들에 대한 사전 제약을 의미를 하고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이미지에서 찾은 경계에 대한 우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U 코디네이트과 그리고 V 코디네이트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좌표계만을 사용을 해서 수식을 전개하고 마지막에 이제 UV를 합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 X들은 무게중심들의 U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계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디렉셔널 마르코브 랜덤 필드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전에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문선이 무한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원의 형태에 대한 사전 정보만 알고 있고 이 원이 이미지 상에서 어디에 위치했을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위치가 모르니까 이미지의 불확실성이 무한대다. 즉 공문선이 무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한 공문서는 정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용할 수도 없으니 이를 역행렬을 취해서 정보 형태, 정보 행렬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수식이 이제 아래의 수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F는 에너지 함수이고 스몰 CI는 클릭, 풀리 커넥티드 된 서브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라지 C는 클릭에 대한 셋입니다. Z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위한 텀이고요. 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해머슬리 클리포드 정리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이제 복잡한 확률 시스템을 간단한 에너지 함수들의 합으로서 정의한다는 정의인데 확인할 수 있을지 이제 복잡한 이제 마르코브 랜덤필드에 대한 시스템을 간단한 에너지 함수들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나온 해머슬리 클리포드 정리입니다. 다음 과정은 이제 어떻게 해당 수식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행렬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행렬은 fully connected 마르코브 랜덤 필드에 대한 정보 행렬이며 이는 이제 정보 행렬입니다. 다음은 이제 확률 분포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식은 다변수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 다변수 정규 분포의 PDF에 대한 수식입니다. 이 수식 말이죠. 저희는 앞서서 정보 행렬을 얻었기 때문에 정보 행렬에 대입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다시 변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는 아이덴티컬 매트릭스이고 j는 행렬의 모든 요소가 1인 그런 행렬입니다. 여기서 u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경계점들의 유좌표들의 모입 집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전개가 되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x가 u에 대한 수식이기 때문에 아래처럼 변환이 됩니다. 해당 수식은 이제 라그랑주 항대식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가 이제 앞서 말한 에너지 함수 FI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또 한 가지 강력한 제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클리크의 맥스 랭스가 2라는 점인데요. 클리크의 맥스 랭스가 2냐, 2가 어떤 걸 의미하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계된 점들이 바로 이웃된 점이다. 즉 맥스 랭스가 2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앞서서 이 정리했던 이 수식은 이제 fully connected 된 마르코브 랜덤 필드에 대한 수식이므로 이를 이제 클릭이 2인 랜덤 마르코브 유니 디렉셔널 마르코브 랜덤 필드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오는 과정입니다. 이 에너지 함수를 이제 저희가 바로 이웃한 점들만을 사용을 합니까? 다음과 같이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fully connected 된 랜덤 마르코브 필드라면 에너지 함수가 이제 한 점에서 모든 점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식은 이제 앞서 저희가 말한 이 식으로부터 비롯이 됐고요. 이 두 수식을 전개하면 x가 결국에 이제 u에 가는 식이므로 다음과 같이 프라이어 x에 대한 정보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이 행렬이 나옵니다. 이때 이 u 프라이어 x는 한 좌표계에서의 정보 행렬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UV에 대한 두 개의 정보 행렬을 합치면 다음과 같이 정보 행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의 크기는 2n 곱하기 2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서 사전 분포에서의 정보 행렬을 얻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사전 정보에는 없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경일점 위치 x에 대한 표준편차 시그마를 구하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시그마에 대한 수식을 얻는데 이 x가 이제 경계점의 한 점이고 이 기울기가 이제 그레디언트 즉 그레디언트 ix 즉 x에서의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i는 이 i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의미하고 델타 s는 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수식을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라이클후드의 정보 행렬로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GI는
이미지 그레디언트 X 경계점 좌표에서 이제 이미지 그레디언트를 의미를 하고 GI 햇은 이제 그에 대한 방향 벡터만을 의미를 하고 V는 그 그레디언트 방향과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수직인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보 행렬을 전환하면 어, 저희가 앞서서 시그마 값을 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V와 VT를 곱해주는 이유는 이 해당 값이 이제 그레디언트 기준 좌표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UV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이는 단순히 그냥 기저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 이 0인 이유는 그레디언트와 수직인 정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진짜 유효한 정보는 이 그레디언트 방향의 정보이지 이 그레디언트와 수직인 방향의 정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값을 0으로 놓으면 그에 대한 값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서 사전 분포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도 정의를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이제 사후 분포에 대한 정보 행렬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정보 행렬의 형태이므로 단순한 합산으로 이제 사후 분포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얻은 이렇게 정보 행렬을 가지고 센트로이드의 언서튼티를 추적하는 과정인데 해당 식은 이제 J와 그리고 정보 행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센트로이드의 언서튼티입니다. 이 식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의 불확실성을 이제 센트로이드의 언서튼티로 전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J는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모든 무게중심에 대한 것으로 변환한 것으로 한마디로 한 경계점이 움직일 때 무게중심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자코비안 행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J값이 필요합니다. J값을 이제 얻는 과정은 저희가 앞서 말한 이제 신발끈 정리와 그리고 모멘트에 관한 식들 그리고 무게중심을 편미분함으로써 J에 대한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임의의 경계점 간의 이제 자코비안 행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네. 이 수식을 좀 더 파헤쳐 보면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이 벡터는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의미를 하며 여기서 UI는 임의의 경계점의 U좌표이고 U바는 무게중심의 U좌표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무게중심에서부터 먼 경계점에 있는 점이 더 큰 언서튼티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식은 이제 저자가 이제 의도한 것이 아니고 수식을 전개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J에 대한 행렬을 얻었으니 J와 정보 행렬을 얻었으니 이제 정보 행렬을 가지고 이 센트로이드 언서티티를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정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촐로스키 분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센트로이드의 언서티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는 블록 디텍션이 되어 있다, 즉 경계점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이제 센트로이드 언서티티를 구했습니다. 이제 해당 과정은 이제 그 경계점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제 케니 디텍션 같은 경우는 효율성에만 치중하지 정확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스레시호드에 기반하여 경계점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아래가 이제 그에 대한 알고리즘의 일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하원 검출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어댑티브 스레시홀드에 대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는 이미지를 바이너리 이미지로 만드는 함수의 일종으로 이제 적응형 스레시홀드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단일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미지가 조명이 일정하게 비춰지지 않을 때, 즉 조명 환경이 다를 때 단일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면 저희가 의도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어서 그 윈도우 내부에 이제 로컬 민을 사용해서 조명에 좀 더 강건하게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법이 이제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파라미터 캔디데이트, 즉 여러 개의 P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P의 값이 커지면 이 스레시홀드의 값이 낮아지고, 스레시홀드 값이 낮아지면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흰색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앞선 예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해당 이미지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P가 2일 때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다음은 P가 5일 때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다음 P가 10일 때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P가 14일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흰색 부분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블록의 경계면의 두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 두께가 점점 더 얇아집니다. 이 블록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뜻은 경계면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하나의 원에서 비롯된 블록은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블록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uncertainty를 기반으로 이제 최적의 블록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uncertainty 기반의 이제 최적의 원을 찾는 데에는 이제 센트로이드 uncertainty를 이제 스칼라화합니다. 해당 수식이 이제 스칼라화하는 수식이고, 여기서는 이제 센트로이드를 트레이스를 취해서 스칼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는 이제 고유값들의 합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한 고유값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이 에러 펑션이 너무 작아져서 제대로 된 옵티멀 블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던 점은 센트로이드 언서티티를 구하는데 그 경계점이 필요한데, 근데 현 단계에서는 경계점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순서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어, 애초에 이제 아웃풋이 이제 서큘러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 포인트인데, 이 언서튼티를 이제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결론이 이제 모든 후보군, 즉 모든 블록에 대해서 언서튼티를 구하고, 그 구한 언서튼티를 기반으로 이제 이 스칼라화 시켜서 최적의 이제 블록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알고리즘을 다 돌리면 이제 최적의 블록, 그리고 언서티티, 그에 대한 언서티티 또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해당 수식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리프렉션 에러 기반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L이 이제 로스가 이제 리프렉션 로스를 사용해서 이 로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K와 D를 찾는 그런 수식이죠.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어,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로스 펑션이 메서먼트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언서튼티를 추가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메서먼트 노이즈에도 강건하게 반응을 하게끔 수식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타겟에 대해서 여러 개의 원들이 있잖아요. 이 원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언서튼티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언서튼티를 이제 웨이트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낮은 타워는 더 큰 웨이트를 갖고, 불확실성이 큰 블록은 더 적은 웨이트를 갖는 식으로 이제 어, 최적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말하는 캘리브레이션 언서튼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지표로서 캘리브레이션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레토릭 지표는 이제 데이터 노이즈나 아니면 모델 컴플렉시티로부터 비롯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디텍션 메소드나 아니면 더 고차원의 디소션 코이피션트를 이제 추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한 예시로는 이제 리프렉션 에러로서 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에피스테믹 에러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부족으로서 일어나며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이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가 없다고 말을 하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언서튼티 맵을 통해서 이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서튼티 맵을 소개하기 앞서서 리프렉션 에러가 본 논문에서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점은 이제 이미지 해상도가 커질수록
이제 리프레션 에러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왼쪽이 이제 이미지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미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입니다. 프로젝션된 점과 그리고 이미지에서의 점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가 더 큰 리프레ction 에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리프레ction 에러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uncertainty 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certainty 맵이란 이제 캘리브레이션 인트리직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JC와 그리고 센트로이드 언서티티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때 JC는 각 파라미터, 인트리직 파라미터와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 즉 센트로이드죠. 센트로이드에 대한 이제 자코비안 행렬입니다. 한마디로 공모선 KD는 이제 그 인트리직 파라미터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인트리직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이 아니고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프로젝션된 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식이 이제 아래 수식이고요. KD는 위에서 얻은 KD이며 J 프로젝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J 프로젝션 자코비안 함수는 간단히 말해서 리프로젝션된 점들과 그리고 인트리직 파라미터 간의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U와 V는 프로젝션된 인트리직 파라미터를 가지고 프로젝션된 이미지 플레인에 프로젝션된 점들을 의미합니다. J는 이제 해당 수식을 각 인트리직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한 식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각 픽셀에 대한 즉 프로젝션된 점 1에 대한 언서티티가 즉 픽셀에 대한 언서티티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공구선 언서티티는 2 곱하기 2 행렬로 나타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제 언서티티를 알 수가 없으니 n개의 센트로이드 즉 저희가 이제 관측할 수 있는 n개의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언서티티 픽셀 언서티티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픽셀에 대한 값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서 이제 최종 uncertainty 맵을 얻습니다. 이는 이제 KXX, KXY, KY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YX는 공무선의 특성상 둘은 같기 때문에 이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제 uncertainty 맵은 KXX, KYY, KXY 3채널의 이미지처럼 표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여기서의 점은 이제 메설먼트, 즉 센트로이드를 의미를 하며 센트로이드를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게 3채널로서 이루어진 이미지인데 3채널의 각 값을 어떻게 쓰는지, 평균을 구하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실험은 메설먼트 언서튼티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사용한 이미지 셋과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타원은 센트로이드의 언서튼티를 나타냅니다. 이미지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자면 맨 처음에 행부터 이제 타원, 그리고 회전 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열부터 오리지널,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블러, 트랜슬레이션 블러, 그리고 로테이션 블러를 입힌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블러는 대상을 이렇게 좌우로 흔든 것이고 로테이션 블러는 대상을 이렇게 회전시킨 것입니다. 저자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센트로이드의 언서튼티의 모양이 이제 블럽의 모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블러를 추가하면 당연히 이제 언서튼티가 커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제 본 저자가 말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션 블러가 있었을 때 X축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만 시켰는데도 이제 Y축에서의 언서튼티 또한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제 그 블러를 시키면 타원의 면적 분포가 변화하기 때문에 Y축에 대한 언서튼티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정확도와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이제 합성 데이터로부터 비롯이 되어 있고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베이스라인은 오픈CV의 심플 블록 디텍터로부터 이루어져 있고 D는 uncertainty based 디텍터, E는 unbiased estimator, O는 이제 uncertainty를 포함한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는 이제 블롭 디텍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는 이제 센트로이드의 언설티티를 추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제 기존의 이미지와 그리고 모션 블러를 입힌 이미지로 평가 대상은 이제 인트린직 파라미터들입니다. D는 이제 디스토션 코에피션트죠. 여기서 말하는 페일은 이제 그 타원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네. 저자가 말하기를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에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있든 없든 결과가 그래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오지만 모션 블러가 있는 형태에서는 어,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 모듈이 더 과정이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제 언서튼티를 추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얼 데이터에서의 이미지입니다. 리얼 데이터는 GT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 파라미터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사용한 이미지는 이제 RGB 카메라에서 비롯된 이미지,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에서 비롯된 이미지입니다. RGB 이미지는 이제 8개 이미지를 사용했고, 열화상 이미지는 11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에서 더 많은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는 열화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노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러는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를 말합니다. 실험 결과는 이제 모든 모드를 추가한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특히 열화상 카메라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본 논문에서는 리프렉션 에러를 보았을 때 노이즈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열화상 이미지에서 더 적은 리프렉션 에러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RGB 이미지가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리프렉션 에러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캘리브레이션 가이던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타겟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원의 개수가 많고 원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드 사이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독립적이지는 못합니다. 본 논문은 이제 4 곱하기 3 서큘러 패턴의 어시메트릭 패턴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시메트릭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회전에도 이제 겹치지 않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시메트릭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그냥 상황에 맞게 보드를 제작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지입니다. 그에 대한 요소는 어, 카메라와 그리고 보드와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트랜슬레이션과 그리고 로테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앞에 있는 세 가지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트랜슬레이션은 메저먼트의 분포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타겟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메저먼트의 분포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고, 로테이션은 캘리브레이션 언서튼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겟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언설튼티가 감소할 거라는 오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타겟을 위치시켰을 때 해당 위치에 언설튼티가 작아질 거라는 오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두 이미지 모두 카메라 기준 왼쪽에 타겟을 위치시켰고 로테이션만 다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듯이 이제 플레인이 위치한 부분만 언설티티가 감소를 했지만 오른쪽은 왼쪽에 타겟이 위치했음에도 오른쪽 언설티티가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로테이션이 캘리브레이션의 언설티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두 가지 실험을 두 가지 했는데 첫 번째 근데 같은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같은 이제 타겟의 포스를 이제 다르게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실험을 할 때 그냥 체커보드를 그냥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실험은 이제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추가를 해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위에 결과가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영향만을 조사한 게 아니고 트랜슬레이션이
로테이션도 중요하지만 트랜슬레이션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적의 포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겟에 포스를 잘 놔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지입니다. 어,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카메라와 그리고 체크보드의 각도, 그리고 체크보드가 비틀어진 각도를 변화하면서 언서튼티를 기반으로 좋은 결과 어떤 각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어, 카메라와 그리고 체크보드의 각도, 카메라 체크보드의 각도, 그리고 이제 서큘러 보드가 비틀어진 정도가 이 각도가 일치하면 언서튼티가 가장 적게 나오는, 즉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도식화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중심에 있을 때 카메라를 구의 중심에 놓고 이제 구의 서페이스에 따라서 타겟을 움직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타겟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타겟을 가운데 놓고 타겟을 가만히 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데이터를 따야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실 본 논문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공부를 하면서 리프렉션 에러 말고 이제 다른 매트릭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취득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해소를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좀 간지러웠던 부분을 좀 긁어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